중학교를 이제 좀 도심? 시내? 약간 이쪽으로 나가고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처음에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얘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다고 해야 되나? 전에는 그냥 내가 이만큼 주고 싶으면 이만큼을 줬어도 뭔가 후회가 없었던 친구들, 그때 상황에서는. 근데 점점 이제 여기를 나와 보니까 뭔가 제가 저는 얘네를 좋아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막 퍼주고 이랬던 것들이 좀 나중에는 좀 악용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이건 아닌데?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좀 인간관계에 대한 뭔가 좀 깨달음이 한 번 있었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를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관계에서. 그냥 나는 왜 슬프지? 나는 왜 행복하지? 이런 걸 딱히 생각 안 하고 그냥 슬프니까 슬프지.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나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강박이 좀 많았어요, 저는. 뭔가, 그리고 뭔가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결이고, 그냥 다른 인생인데, 뭔가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이걸 지금 잘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쟤는 저런 거 하고 있는데 나도 저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관계를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관계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좀 더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는 제가 정말 건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뭐든지 예전부터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해결을 하기보다는 덮어두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어떤 뭐 관계에서의 문제라든지 뭐 학업 문제라든지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묻어두다 보니까 어느 순간 터지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울고 그런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괜찮구나 이런 걸 그런 사건들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멘탈이 그렇게 내 생각만큼 강하진 않구나. 지금 드는 생각은 저는 좀 스트레스에 좀 많이 취약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대응했는지는 잘 생각은 안 나거든요. 평정을 찾지 않으면 내가 멘탈적으로 너무 약한 아이라서 많이 그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일상생활을 할 때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그 마음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열심히 열정을 부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딴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저는 제 일에 좀 더 집중을 잘하고 싶어서 마음이 안정된 상태가 좋아요. 뭔가 그거에 대해 타격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고1 때 전학을 갔어요. 고1 때 1학기까지만 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일반고를 갔는데 이과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갔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또 막 일반고에 있기 싫었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뭔가 내가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어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들어갔어요. 가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내가 공부 잘하는 애였는데 가니까 그냥 찌질인 거예요. 너무 못한 그냥
이렇게까지 공부를 못했었나 내가? 라는 성적이 맨날 나오고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거기를 입학했을 때가 절정이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계속 바닥을 칩니다. 성취감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고1 이후로 고3 때까지 언제까지 못 느꼈냐? 대학교 입학까지. 제가 항상 그림 그리는 걸 또 좋아하고 뭘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이전까지는 부모님께서 미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배고픈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반대를 하셨어요. 저가 좀 그래도 수학을 좀 좋아했어서 항상 이과를 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수연아, 너는 내신은 망해서 대학교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정시로 돌려라. 근데 저희 지역에서는 정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제가 선두주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정시를 너무 싫어하는 그런 지역이어가지고 무조건 선생님들이 대학만 보내면 그만 약간 이런 지역이었어가지고 무조건 대학만 바라보게 교육을 하고 대학 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고 수능 잘 보면 인생이 풀리는 것 같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는데 항상 입시, 이제 대학교에 가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이 항상 이제 부담감, 압박 이런 게 항상 마음에 있어서 내 3년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난 대학교에 가고 싶기 때문에 항상 이게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했다. 그때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7월 모평이었나? 그때 국어를 100점 맞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뭐 다른 성적들도 괜찮았고 해서 막 스퍼트를 달리다가 구평도 잘 나오고 대학교 갈 수 있겠다라고 희망을 얻었는데 제가 예전에 구두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이때쯤부터 이제 그러면서 사실 미대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건데 이때 입시를 하다 보니까 구두 디자이너고 뭐고 그냥 미술대학만 가고 싶다, 디자인과에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에 맞는 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디자인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정말 과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하는 것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온 과가 내 옷이 아닌 것 같다는 기분이 이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입학을 하고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남들은 다 좋은 대학 가고 나는 뭔가 물론 우리 학교 너무 좋은 학교고 지금 당연히 알지만 그때는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지금 너무 부족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지금 내가 10 정도여야 되는지 5 정도에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5를 빨리 채워야 된다는 조급함이 있었고 자기 혐오감이 좀 맥스를 찍었던 것 같아요. 내 거는 정말 다 볼품이었고 애초에 미술이 내 길이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미대라는 게 디자인이라는 게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결과가 뽑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해도 그거에 대한 뭔가 이게 하나가 안 풀리면 한 달이라도 일주일 한 것만큼도 못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러다가 그 중국으로 갈 기회가 생겼어요. 복수학위라는 제도가 우리 학교에 있어가지고 중국에 되게 좋은 학교에서 학위를 딸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지원했을 때랑 똑같은 마음으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때 고등학교 들어간 것만큼 똑같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때 가서 또 열심히 했죠.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난데없이 무슨 폐렴이 돈다는 거예요. 무슨 동네에 소문이 도는 거예요. 사스가 다시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절대 마스크 안 쓰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코로나였던 거예요. 이 자연재해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거는 내 사전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일단 한국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묻고
정말 치열하게 몇 달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저는 그거를 포기할 때 너무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만 바라보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를 졸업하고 나서의 계획도 다 짜고 진짜 이것만 믿고 살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복수하기 하나만 믿고 내 인생의 정말 굵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지금까지 바쁘게 살았다고 자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거기서 내가 지금 얻은 게 뭐지? 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나 지금 이렇게 힘들면은 나 이렇게 힘들어도 될까? 나 지금 여기서 힘들면은 그냥 이도저도 못하고 약간 또 약간 도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감정적으로 그거를 받아내고 약간 소화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좀 다 터져버리는 시기였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정리를 했을 때 그 시기는 저한테 좀 번아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뭔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게 많은 사람인데 치열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때는 저의 번아웃이라고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가 좀 우울해져요, 사람이. 왜냐면은 그냥 그 현실에 내가 그냥 뭔가 굴복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쉬는 거를 스스로 약간 쉬는 거를 좀 용납할 수 없어가지고 좀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뭔가 나한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많이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깨닫고 난 뒤에는 내가 뭔가 시작을 하기 전에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될 것 같다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환기시키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루틴을 여기다 기록을 하잖아. 이렇게 매일매일 루틴 기록을 하는데 이게 제 평정심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 정리도 그렇고 루틴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좀 내 일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하면서도 알람도 맞추고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지 라는 다짐도 하고 내일 계획도 하면서 이제 내일을 준비하면서 이 일상을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은 내가 지금 쉬는 시간을 만들고 내가 여유를 즐기는 것 자체가 이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전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의미 없이 그냥 바쁘게 달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쉬는 거는 좀 나의 인생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뭔가 나의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시간을 주려는 그냥 그런 과정 중에 도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별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좀 덜하죠. 그럴 때마다 뭔가 좀 새로운 이벤트 이런 것들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아 그래 너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더 좋아하지 않아? 너 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 좀 깨우치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또 아,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 텐데? 이런 순간이 또 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근데 그때 그러는 와중에도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잘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이 다 무산됐다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라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다시 숙대 와서 복학하고 연합동아리라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마음 맞는 친구랑 캐릭터도 만들어보고 팔아보고 이렇게 이것저것 막 대외 활동도 해보고 강연도 많이 가보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 마음이 맞아서 이런 거 해보다가 이런 거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는 동아리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든 게 창명이고 지금도 잘 하고 있고 그거 덕분에 지금 이 인터뷰도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휴학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앞으로 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 동아리 들어가서 이제 여기 창명 들어와서 창업도 해보고 발표 동아리 들어가 보고 뭐 이것저것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조금씩 내가 뭘 좋아하고 난 어떤 사람인지 찾으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 순간에 가장 부러웠던 게 그 반짝이는 눈, 그러니까 어떤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할 때 눈이 반짝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눈을 볼 때 너무 부럽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 눈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저는 약간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조건 다 그냥 지금이 재밌어야 되고 지금이 뭔가 좀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뭔가 미래나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찾는 건 생각보다 쉬웠어요. 제가 오랜만에 동기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 저번 프로젝트 할 때 엄청 재밌어 보였어. 너가 재밌어서 하는 게 눈에 보이던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도시재생 관련된 프로젝트였는데 이때 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공간을 기획하는 것보다 공간을 채워나갈 컨텐츠 이게 왜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작업을 더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걸 재밌게 했지? 그때 뭘 그렇게 재밌게 한 거지? 하면서 제가 했던 걸 쓱 보는데 특별한 계기가 좀 있죠. 좀 목표가 생겼다 할까나. 그러니까 제가 5년 뒤에 이루고 싶은 모습이 생겼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활동을 이제 창업 비스무리한 경험을 해보고 재밌음을 느꼈고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었고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더더욱 이런 거를 나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저의 꿈이라고 하면은 제 브랜드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 과정에서 뭐를 해야 될지를 이제 탑다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저런 거를 해야겠다. 내 브랜드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파는 사람이 되려면 뭔가를 일단 팔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MD를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MD 인턴을 준비를 했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있는 중인 거죠. 이제 그때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중에 제가 항상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 렌트라는 이제 회사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봤는데 거기 대표님 인터뷰 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그리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라인이 잡혔고 뭘 해야 될지 알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업적을 쌓았죠. 점점 이게 나이 때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미래를 재밌게 보내고 싶다 이런 느낌. 뭔가 대충 느낌은 있었는데 정확히 뭔지 몰랐던 것들이 되게 정제되고 명확한 단어들로 나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터뷰 자체가. 그래서 나 이런 거 하고 싶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좀 나아가서 나는 도시와 그 도시를 공간으로서 뭔가 만들어가는 일 그러니까 나는 건축보단 도시가 좋았고 작은 하나의 공간보다 그 거리를 보는 게 더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는 걸 이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는데
그 스타트업에서 파생이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이제 여러 젊은이들이 함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궁극적으로 뭐를 목표하고 싶은지는 알게 된 게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 좀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책 읽는 행위 자체가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일들이거든요. 책 읽는 거를 좀 좋아했는데 이게 클수록 심지어 저는 한국어문학부인데 대학에 와서 책을 진짜 안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쁘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잊고 산 거죠. 근데 그냥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되게 좀 감성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는데 나의 감수성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좀 채워야지 라는 생각에 책을 좀 많이 읽게 됐는데 그게 좀 이제 습관이 되고 저는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감각을 좀 넓히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딱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게 실제로 많이 느껴져서 그런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사실 이미 저는 하나를 계속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지리지리였는데 저는 지리 너무 좋아해서 지리로 힐링했거든요. 그리고 길도 항상 잘 찾고 되게 길도 빨리 외우고 어떤 다른 새로운 도시나 공간을 이렇게 쭉 스캔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지도 외우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서 결국엔 나는 늘 같은 걸 원하고 있었는데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니까 완전 다른 길을 찾아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가까이 있는 거를 못 봤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실마리 하나만 푸니까 뭔가 너무 쉽게 그 뒤로는 이게 내 길이네 이러면서 쭉 갔던 것 같고 그래서 이때 단단해진 것들을 양분 삼아 지금은 성취감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안일하게 살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갔다 오면 졸업하고 나름 큰 경험이라는 어떤 무언가를 했으니까 그 안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직업이라는 타이틀에 목을 매지 않게 된 것도 이제 이때쯤인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는 어떤 한 직업에만 귀속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분명히 성장과 고통이 수반이 되어야지만 저는 이게 단단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때 그 위기를 잘 넘기지 못했으면 지금 이렇게 그린 대로 성취도가 상승세를 그리고 있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렇게 멘탈이 갈리는 일은 많이 없어요. 그 큰 사건들을 겪고 번아웃이 오고 그걸 이제 이겨내는 과정에서 좀 멘탈이 강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때의 앞때 한번 무너지고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해왔던 노력들이 지금의 걸음이 돼서 지금까지 그 5년 뒤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요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유하다라는 그 단어가 조금 항상 마음에 꽂히는데 저는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나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을 거다. 그게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나는 늘 흘러가듯이 이곳저곳을 좀 향유하면 막 흘러가면서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하고 싶다는 그런 부유한 삶. 그래도 불안하지 않다.
늘 떠다녀도 그게 불안하지는 않다. 그게 제 본질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성이랑 방향성 잃어서 과거에 대한 회의감을 썼던 것 같은데 진짜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하는 질문이 되게 컸고 지금도 여전히 목적성이랑 방향성 없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시작이라고 할까?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쓰는 멘트들이 다 똑같은데 좀 오글거리긴 해요. 화이팅하고 화이팅하자. 내가 얻을 세상을 위해. 나는 지금 내가 가고 싶었던 방향대로 가고 있나?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고민하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인터뷰 대상자들과 같이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취의 의미를 캐내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감각을 살리다 보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만의 균형을 맞추려 하다 보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요.